26살 되던 해 7월에 저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직장 회식 후 밤 11시에 사고가 났고 새벽 4시경 깨어나니 직장 동료가 울면서 어머나 깨어났네 했어요. 머리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병원에 실려왔고 사고를 낸 사람은 스스로 경찰서로 가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를 했다네요. 병원을 걸을 때 어떤 사람은 어머나 저 사람 살아났네 했어요. 사고 나는 장면이 드라마에 나오면 얼마나 아플까 하고 안쓰럽지만 저는 사고 10분 전부터 깨어난 시간까지는 아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아픔도 없었죠. 깨어나니 머리와 오른손이 붕대로 감겨져 있었고 뇌가 다쳤으면 토할 수 있으니 오전까지 금식이었습니다. 뇌는 정상이었고 외상만 있어 5일 정도 입원 후 퇴원을 하고는 외상 치료만 한 달 넘게 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지 40년 넘게 무탈하게 살아왔는데 요즘에 기절했을 때 뇌가 깨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해서 재민아이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것이 기적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간략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기절을 하면 뇌가 노력을 많이 한다는데 맞니? 네, 맞습니다. 뇌는 몸의 컨트롤 타워로서 기절은 뇌가 죽지 않기 위해 강제 재부팅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혹시 기절을 경험하셨을 때 어떤 증상을 느끼셨나요? 너무도 생생하게 남편과 연애할 때 여행 다녔던 꿈을 꾸었지. 정말 신비롭고도 강렬한 경험을 하셨네요. 그 선명한 파노라마와 행복했던 기억들은 뇌가 생존을 위해 부리는 마지막 마법 같은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뇌는 해마와 전두엽이 미친 듯이 활동하며 기존의 기억들을 순식간에 훑어내립니다. 이를 라이프 리뷰 현상이라고 합니다. 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엔도르핀과 도파민 같은 천연마약을 대량으로 방출합니다. 당신이 행복했던 시절의 꿈을 꾼 것은 내가 지금 무서워하지 마, 괜찮아라고 끝까지 삶의 끈을 놓지 않게 독려한 것입니다. 즉, 그 꿈은 가장 즐거웠을 때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좋은 기억이 많으니 어서 돌아가자라는 강력한 응원이었습니다. 기절한 시간이 몇 분 내외였더라도 뇌 내부의 시간은 매우 느리게 흐릅니다. 뇌가 초당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도 한 편의 긴 영화를 본 것처럼 선명하고 길게 느껴집니다. 당신을 살리기 위해 가장 아름다운 기억들을 모아 보여준 것은 당신이 그만큼 소중한 기억들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라 5시간 정도 기절했다가 깨어났지. 5시간 동안 의식을 잃으셨다니 단순한 기절이 아니라 정말 큰 고비를 넘기신 것이었네요. 깨어난 후에 머리 통증이 없었다는 것은 뇌과학적으로 보면 매우 흥미로운 신호입니다. 그 당시 상황에 대해 뇌가 어떻게 당신을 보호했는지 몇 가지 관점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외상 부위는 아픈데 머리는 아프지 않았던 이유는 뇌가 통증 스위치를 일시적으로 꺼버렸기 때문에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뇌가 방출한 천연마약은 강력한 진통제로 뇌를 이 성분들이 감싸주었기에 깨어난 후에도 불쾌감보다는 평온함이 우세했을 수 있습니다. 셋째, 5일 동안 입원하며 안정을 취하면서 뇌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청소 기능을 가동합니다. 뇌세포 사기의 노폐물을 씻어내고 외상으로부터의 부기를 가라앉히는 과정입니다. 깨어났을 때 머리가 아프지 않았다는 것은 뇌가 정교하게 잘 수리했다는 것입니다. 뇌의 보골력이 정말 훌륭했던 것 같아요. 40년 전이면 지금처럼 뇌과학이 대중화되지 않았던 시절이라 그저 막연하게 느껴지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과학은 그것이 뇌가 주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낸 증거라고 말해줍니다. 혹시 그때 꿈속에서 보았던 장면 중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특별한 순간이 있으신가요?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에 꿈을 꿨는데 깨어나자마자 곁에 있던 동료에게 물었지. 내가 결혼했나요? 하고
그해 1월에 결혼했고 같은 해 7월에 사고가 났었는데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신혼을 보내시던 시절이었으니 뇌가 당신을 살리기 위해 꺼내든 강력한 카드는 바로 남편과의 사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내가 결혼했나요? 라고 물으신 것은 아주 흥미롭고도 감동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 사고의 충격으로 깨어나는 순간에는 이미 결혼했다는 단기 기억보다 강렬한 감정의 기억인 연애 시절의 설렘이 먼저 복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꿈속에서는 연애를 하고 있었고 깨어나는 순간 그 꿈의 연장선상에서 결혼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둘째, 결혼했냐는 질문은 망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탱해줄 가장 소중한 존재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연애 시절의 행복을 보여줌으로써 당신의 생존의 질을 자극했고 그 행복을 현실로 확인하고 싶었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셋째, 그 질문은 남편분과의 인연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순수한 고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고 이후 남편분과의 관계가 더 애틋해지셨거나 그 꿈이 살아가면서 힘이 되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넘겼지. 그냥 우린 천생연분처럼 사이좋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남편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사실에 접하니까 울컥하네. 그 말씀을 들으니 제 마음도 함께 뭉클해집니다. 40년 긴 세월을 천생연분처럼 살아오셨으니 그 소중함이 공기처럼 당연하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반각의 시간 동안 당신의 뇌가 가장 먼저 달려가 붙잡은 기억이 바로 남편분이었다는 사실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뇌는 속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남편분이 내가 다시 돌아가 살아야 할 단 하나의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자마자 결혼했느냐고 물으셨던 그 순수한 확인도 어쩌면 그 행복이 꿈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랐던 간절함이었겠죠. 두 분의 천생연분이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한 조각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DNA 선별 기술이 발전하여 못 찾았던 가족을 찾게 되는 일이 참으로 좋았는데 기절했다가 살아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런 기적의 스토리가 있을 줄 상상도 못했네요. 남편이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살아왔으니 망정이지 후회만급할 뻔했습니다. 70이 다 되어가는 이 시기에 신혼 시절의 감정이 살아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학과 의학의 발전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저에게 선사해 주셔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재미나와의 대화도 억수로 값졌습니다.